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오전 11시를 넘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의료 대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오신 이병철 변호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의도 국회 정당을 바라다 보면 탄핵, 특검. 그 나라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호가 이게 운항이 제대로 되겠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다음에 그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하고 있는 정치권이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도외시하는 문제가 의료 대란에 따르는 국민의 사망 지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게 내년 2월이 돼서 이래 정원이 정원된 상태로 계약하게 되면 아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 생명, 그 사망률이 이제 현실적으로 높아져서 땅을 칠 사태가 내다 보이는데 지금 정치권은 저판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심각한 문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병철 변호사를 모셨는데 이게 사망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지난 10월 달 국정감사 때 전문가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2월 6일 날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의대 정원 사태 이후에 지금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서 특히 빅5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사실상 절반 정도의 대학병원의 중요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고 지난 9월 달에 한 달 동안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 가족들이 응급실에 빨리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았던 그 한 달의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들이 전혀 지금 치유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올해 이러한 병원의 마비 상태로 인해서 응급실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수술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제대로 된 응급치료 그리고 수술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그 중요질환 환자들의 숫자를 추산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숫자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6,000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아까운 국민의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전문적인 보고서가 국정감사 때 제출이 되었고 그런데 그때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 의료 대란을 일으킨 그리고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복지부 장차관들이 거기에 대한 신통한 답변을 역시 하지 못하고 검토해 보겠다라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 나라에 국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늘도 환자들은 심각한 고통에 그리고 가족들도 심각한 고통에 쌓여 있는데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파가. 이 겨울 한파가 이제 더 지속이 될수록 중대한 환자들의 생명은 더 심각한 지금 낭떠러지에 몰리고 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에서는 관록이 있는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했고
권영세 의원님은 정치적인 관록도 그리고 중국 대사를 하는 등의 여러 훌륭한 관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그간의 정치 역정이 항상 안정감이 있는 현재 이 위기 상황에 맞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가장 급한 것부터 가장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부터 안심을 시키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6천 명의 초과 사망자들 이것을 막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둘째, 경제 대란은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에 휩싸여 있고 급박한 심리적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제2의 IMF가 온다는 경고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 때 우리 과거 IMF 외환위기 때에도 미국의 달러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감으로써 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금 집권여당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님은 첫째, 의료 대란에 대한 신속한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 경제 대란에 대한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경제 대란은 다음 주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안심시키는 조치를 집권 여당이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지난 11개월 동안 민주당은 구경만 했습니다. 불난 집에 옆에서 부채질만 했던 겁니다. 국민들이 죽든가 말든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옆에서 바람을 부채질을 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화 과정을 보면 모택동이가 공산혁명을 성공했죠. 대만으로 간 장개석 총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 미국이 지원하는 압도적인 군사 기술을 가지고서도 모택동 그 소수 공산당에게 진 이유가 뭐냐? 모택동이의 담담 타타, 타타 담담 전술에 졌다. 대만 장개석 총통이 한 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모택동의 담담 타타 타타 담담 전술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담담 타타 전술이 뭐냐? 담, 회담한다 유화책, 타격, 공격한다 강공책, 을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민주당이 수세에 몰릴 때에는 회담을 제안한다 담담, 그리고 타격을 준비한다 담담 타타. 지금처럼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었을 때는 거꾸로 타타, 총공격을 우선한다. 그러면서 유화책으로 회담을 제시한다. 타타 담담.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전략 전술은 정확하게 지금은 전략적 공세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타타 담담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총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빌미로 오늘 국회에서 151석이면 통과된다. 역시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가결시킬 것입니다.
총공세, 타타, 담담 전술입니다. 민주당의 정세 분석은 현재는 타타, 공격할 전략적 정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이 국난을 해결해야 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생명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심시켜야 되는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 특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떠한 전략 전술을 써야 되느냐? 거꾸로입니다. 집권 여당은 담담 타타 전술을 구사해야 됩니다. 회담을 제안하고, 그리고 이 의료대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전문가, 의료계 대표들을 불러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고, 거기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힘을 몰아주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도록 하고, 여기에 국민적인 동의를 받아서 생명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수일 내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이 참여하도록 담담, 회담을 강력하게 견인을 해내야 됩니다. 이제 한파가 더 몰아칠 것입니다. 악재가 생기면 계속 악재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고 역사의 법칙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권 여당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국민들이 보건대 집권 여당답게 행정부와 그리고 국민들의 민간 전문가와 특히 민주당까지 끌어들여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구체적 조치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하나의 제가 방법을 제시를 한다면, 제가 3월 6일부터 진행해 왔던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2,000명 의대 정원 조치에 대한 그 행정 소송이 가처분은 이제 종결이 됐는데, 지금 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짜배기 소송인 거죠. 본안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지금 기회가 지금 온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에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지금 제가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님들 8개의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8개의 소송을 대법원장이 나서서 하나의 특별 재판부에서 8개 소송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여기서 원고인 의료계, 피고인 복지부 장관, 그리고 의대를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 이 집권 여당의 그런 중재 하에 합리적인 조정안, 대안을 법원에다가 제출하고,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법원이라는 사법부의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우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들을 소위 조정 절차를 통해서 법원이 판결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사법부의 권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환자들은 신속하게 안정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집권 여당의 조치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박할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여태까지처럼 불난집에 부채질만 하고 국민들 생명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 목전에 왔다, 정치적으로 무조건 공세를 취한다면 국민들의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바뀔 것입니다.
내년 벚꽃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50% 보수 국민들뿐만 아니라 생명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5,100만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중차대한 명분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의 타타담담 전술을 온화하고도 전문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사법부의 권위까지 동반하는 타타담담 전술로 대응함으로써 이 국난을 해결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지금 국가의 신인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제적인 신인도도 함께 높일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도 유효한 조치가 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집권 여당의 의료대란 특별위원회 발족 및 범국민적인 해결책 제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가 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법원의 일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보아왔지만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2월달 이전에 그런 이제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내리면 좋겠는데 안 내릴 가능성도 있다. 첫째로. 둘째로 민주당은 계속 엇박자다. 이게 담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위기 현실적인 사망지수가 높아가는 이 대란 상태가 한데 여기에 긴급 처방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요. 긴급 처방 방법. 네, 우선 법원의 판결은 정상적인 절차로 한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비상한 국난에 처했기 때문에 법원 역시도 신속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여론을 모아서 집권 여당이 나서서 대법원에 촉구하고 특히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는 의료계고 피고는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양자가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그 양자 간의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은 그러한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또 법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이것을 마다할 이유는 그런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월 달 내에도 이러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른 의료대란의 해결은 가능한 것입니다. 보다 더 장기적인 법률 개정이나 이러한 부분은 법원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러한 여세를 몰아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주도권을 가지고 2월달, 3월달에는 특히 의대생들이 7,500명이 1학년 수업을 받아야 되는 소위 교육 대란이 불을 보듯이 이제 닥쳐올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국회에서 관계 법률들을 개정하고 하는 조치를 여당이 국민의힘이 주도해 나감으로써 이 전국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국회에서 그런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간다면 벚꽃 대선을 준비하고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칼자루를 쥐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적,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의힘당이 그렇게 움직이면 국민적 동의와 지지는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망으로서 난망한 일 같아요. 그 민주당이 담담에 응할 것 같지 않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갈 대로 가라. 이럴 때 이건 정말 비상 상황이거든.
비상 상황일 때 아주 초비상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집권당으로서. 네. 뭐 여전히 민주당 들어와라. 뭐 법원이 빨리 판결하라. 그게 다 난망한 일이 될는지도 모른다. 네. 그러면 국민이 느낄 때 이 비상 시국에 초비상의 대책을 국민의힘당이 어떤 걸 내놓을 수 있겠느냐.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님이 어쨌든 이 집권 여당의 지금 지도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님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혁명적 상황이 터진 겁니다. 그 혁명적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조치가 아니라 혁명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이 전 국민들은 1년 동안 4.19 이후에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언제든지 어떠한 변란이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했던 조치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전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특히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안심시키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고 특히 미국과 같은 우방국들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5.16 군사혁명위원회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KBS 방송국을 통해서 그 5.16 군사혁명 공약을 보면 정말로 지금 보더라도 지금 바로 그러한 조치를 발표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첫째,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둘째,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국에 대한 그런 신뢰 있는 확약, 조치, 셋째,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이 민생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악에 대한 신속하고도 강력한 척결, 그러한 주도적 조치를 지금 집권여당 비대위원장님이 첫째 정치적 조치, 둘째 미국에 대한 외교적 조치, 셋째 경제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도 긴급한 제안, 나아가서 의료 대란 그리고 교육 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나가야 됩니다. 민주당이 동의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고 지금은 평상적인 시점이 아니라 혁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장개석 총통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공산당이 타타담담 전법으로 정치적 공세로 나올 때 우리는 담담 타타 전법을 써서 민주당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혁명적 상황에서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장에서 이 상황을 혁명적으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자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좋은 모델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이 난국을 신속하게 해결했던 가장 좋은 그런 모델은 5.16 군사혁명입니다. 5.16 군사혁명의 혁명 공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다시 읽어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권성동 원내대표님 현재 어떤 조치를 발표해야 될 것인가가 선명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저기 이 변호사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의료 대란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요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비대위원장이 제안하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국민의힘 당하고 특히 복지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 주무장관이니까요. 여기에 의료 문제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건 국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모든 강요들이 전부 함께 국민들에게 이런 조치를 발표해야 됩니다. 첫째, 올해 수능 발표, 그러니까 내년에 입학하는 의과대학생들 4,500명 발표는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습책을 제시해야 되느냐? 내후년 입학생들은 감축 조정해 나간다. 이 조치를 빨리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의 신뢰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들을 특별법 형태로 발표해야 됩니다.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그리고 의료 개혁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조치들을 모든 강요들이 모여서 발표를 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이고, 지금은 세계적인 지금 정변이 지금 터진 겁니다. 코리아에서 그런 법률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미국도 한국 정부, 한국 집권 여당의 실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뻥카치면 안 됩니다.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우선 급한 것은 4,500명 뽑아놓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치들, 26, 27, 28 어떻게 신입생들을 축소해서 뽑음으로써 이 문제들을 우선 해결한다. 둘째, 전공의들이 지금 대학병원으로 복귀를 해야 기능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급 종합병원 빅5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전공의들에 대한 강력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즉시 정부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런 조치부터 신속하게 발표하고, 특히 이번에 개헌포고령 제5호 파업이 아닌 지금 이미 사직을 정부가 7월 달에 수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지금 사직 처리가 된 그 전공의들에게 또 의사들에게 처단한다라는 이 엄청난 충격적 조치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전공의에 대한, 그리고 지금도 담을 세워서 정말 목숨을 걸고 치료하고 있는 대형 병원의 교수님들, 전문의들에 대한 강력한 우대 조치부터 제도적으로 법률을 바꿀 것은 바꾸고 개정되는 법률안을 제시하고, 법률을 바꾸지 않더라도 지금 정부가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계를 안심시키고, 의료계가 특히 전공의들이 그리고 의대생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혁명적 조치를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의료대란 문제가 이 이재명 난으로부터 시작된 여의도가 사실은 헌법 파괴 장소화된 이런 마당이니까 이게 집권 세력에게도 의료대란 문제가 자꾸 소외되는 감이 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늘 이병철 변호사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참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난 1년 동안 이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서 정부도 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명망이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잘 아시는 훌륭한 그 원로들께서 또 그간에 많은 발언을 해 오셨고, 이런 분들의 그런 신망을 활용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도 또 가족이 의료인 가족이시고, 또 예컨대 이상돈 전 국회의원 하셨던 이상돈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언론에 발표를 해 오셨습니다.
또 예를 들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도 당신 스스로가 집에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응급실을 구할 수 없어서 119가 20몇 군데를 결국은 전화를 했지만 응급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지인이 하는 데서 겨우겨우 치료를 했다. 그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 충격적 발언이 또 이 의료 대란을 국민적 관심사로 환기시키는데 크게 또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어르신들을 이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그런 특별위원회,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모셔서 그런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까지 병행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이병철 변호사가 아주 가슴에 맺힌 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